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녁이죠. 10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환호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93,0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91,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저녁 들어서 슬슬 다시금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1% 상승한 91,14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79% 상승한 3,200달러대, 솔라나가 6.56% 상승, BNB가 7.19% 상승, 도지코인이 4% 상승, XRP가 5.55% 상승한 0.7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9.7%,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2.9%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젯밤 10시 30분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의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이 장중 93,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며 비트코인의 글로벌 자산 순위에도 순간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자산 순위 7위에 일시 도달한 것인데 현재는 가격이 다시금 하락하며 7위를 사우디 아람코에게 다시 내어준 상황입니다. 예, 미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14일 미국 하원 의석에서 최소 218석을 확보 다수당으로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원에 이어서 하원마저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 이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친암호화폐 정권이 한결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트레이펙타 즉 3연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는 대통령 유세 기간 초기부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비롯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취임 전날 해고할 것이라는 공언을 남긴 상태인데요. 특히 크립토 마켓에서 새로운 행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미국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의 의회 통과와 이제 실효 발의입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금융혁신법을 토대로 수많은 암호화폐 규제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양당 간의 의견 차이로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한 암호화폐 규제안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현 시점 가장 주목받는 규제안은 비트코인을 보조 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입니다. 이 법안의 경우는 지난해 공화당 의원이 주도로 발의되었지만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이 법안이 실효될 경우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이 모두 박탈이 되며 규제기관이 CFTC로 바뀌게 됩니다. 이 CFTC의 경우는 과거부터 크립토 마켓의 SEC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에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거시적 환경이 너무나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하여 수천 개의 쓰레기 동전이다라고 언급했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의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현재 미국 의회의 기조가 이 친비트코인파로 바뀌며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미국에서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로 보이죠. 또한 지난 1월 승인이 되며 비트코인으로의 막대한 자금 유입에 창구가 되는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현물 ETF의 자산 운용액이 56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출시한 지 불과 211일 만에 달성한 수치로 이 수치는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으로의 잠재적 수요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알 수 있던 부분이죠. 이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전혀 과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년 폭발적인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아직 과열 상태 아니다. 기관 투자자 참여 증가 속 내년 추가 랠리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이 신중한 낙관론을 반영하면서 장기 강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가를 웃도는 콘탱고 상황이 지속이 되며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CME의
비트코인 12월 선물은 91,355달러, 2025년 6월 선물은 95,67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는 현물가 90,57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콘텐고는 보통 강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지만 아크인베스트는 현재의 콘텐고가 올해 초 30%였던 것과 비교해 약 11%로 감소하며 과열 양상이 완화되었다. 올해 초보다 현재 시장이 오히려 덜 과매수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선물의 상승 곡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와 함께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글래스노드에서 이 가격에 직면한다라면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 가격 근접하면 조정 직면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랠리가 계속될 여지는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가 곧 주요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글래스노드의 분석가가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승 구간은 평균 약 22일간 지속된 후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해 전체 공급량의 약 5%가 최초 매입 가격 이하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랠리는 이미 12일간 높은 수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글래스노드의 분석에 의하면 과거 비트코인의 월간 수익 실현 금액은 300억에서 500억 달러에 달할 때 수요가 둔화되며 상승세가 멈추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수익 실현 금액은 204억 달러로 역사적 최고치에 미치지 못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분석가들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트럼프 트레이드죠. 아직 대통령직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심하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마음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끝내겠다라고 하니 바이든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현재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만약 이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미국 대선이 이번이 아니었어도 비트코인은 상승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수준으로 말이죠. 이 비트코인의 숨겨진 상승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철저히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 9월에 분석가들이 뭐라고 말했죠? 9월 양봉이 월봉이 양봉으로 끝나면 4분기 강세라고 모두가 떠들었습니다. 물론 미국 대선이 주가나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정상적으로 사이클을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4년 주기를 따라 움직이죠. 2년간의 상승장과 1년간의 불장 그리고 1년간의 하락장 이 이어집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장은 1년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여의 불장과 1.5년 정도의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 왔고 상당히 잘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데이터, 즉 후행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일종의 원자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실적이 아니라 주변 여건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내부 요인이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채굴이 그것인데요. 이 채굴 비용과 채산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4년마다 반감되는 반감기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년 주기가 썰이 아니라 일종의 법칙처럼 들어맞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이 불장에 진입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하락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야 하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너무 빨리 갑작스럽게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제대로 힘을 받고 올라야 하는 초기에 오히려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도지코인도 랠리입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은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 상승기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과 그로 인한 알트 시즌의 힘을 빼버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비트가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알트가 오르는 것은 오히려 사이클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88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중국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6조 위안, 그러니까 8,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친 대규모 부채 계획을 얼마 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무조건적으로 찍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이 돈이라는 종이를 찍어내면 빚이 해결할 수 있고 모두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 한국만 봐도 기업과 가계 그리고 심지어 정부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현금을 찍어내는데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달러나 위안화 같은 파워 있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엄청나게 한국에서 뛸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국가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튀르키예나 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국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국제 뉴스를 보면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민들의 당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지도부는 이를 지켜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은 결국 6조 위안, 하나로는 1,200조 원에 달하는 미친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찍어내야 경제가 그나마 살아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중국의 공무원들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숨겨진 부채가 85%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미 연준이 팬데믹으로 금리를 올릴 때에도 중국은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202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헝다 사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은 헝다를 공식적으로 살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헝다가 망했나요? 아니죠. 암묵적으로 지금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막으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은 경제 회복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대응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중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부동산까지 부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요? 이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을 커버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비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자산이 사실상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주식을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것도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떠한 규제도 없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그렇다면 중국 역시 여기에 발맞춰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될까요? 2,100만 개가 발행되기로 되어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움직이는 비트코인, 로스트 코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소한 자원에 많은 수요가 붙으면 그 자원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최종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정해 놓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개인은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